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2022년도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늘 잘한 것보단 못한 것만 떠오르잖아요. 지역사회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현안들이 먼저 보이는데요. 최근에 대구 시민과 사회활동가 400여 명이 2022 대구 경북 5대 인권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앞에 등장한 돼지머리, 또 사원 건축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 이 두 가지가 포함됐습니다. 갈등과 차별, 혐오의 문제는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고요. 이젠 유엔에까지 도움을 구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지난주 영호남 청년토론회에 참석한 대구시장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사원을 짓지 말라고 하는 건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갈등 해결을 위해서 대구시장의 실질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이런 성명서까지 냈지만 대구시도 북구청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데요. 해를 2번 넘기고도 해법은커녕 더 깊어진 갈등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시사초점에서는 대현동 공사 현장 상황, 또 양측의 입장, 또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2월 27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및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낮부터 기온이 좀 오른다고 하는데요. 건조특보가 발효된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아주 건조해서 산불이나 여러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됐지만 낮에는 추위가 조금 풀려서 낮 최고 기온은 5도 내외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밤낮으로는 여전히 영하권 기온 나타내겠는데요. 한낮에 기온이 올랐다가 해가 지면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가서 쌓인 눈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위 걱정 덜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다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미세먼지는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서 나쁨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예천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PT 발표 심사를 거쳐 제20회 예천 아시아 U20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추가적인 동력을 마련하게 된 건데요. 예천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5억 원 국비 지원 확보뿐 아니라 육상의 메카 예천의 위상을 인정받아 제20회 예천 아시아 U20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제20회 예천 아시아 U20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는 아시아 육상연맹이 주최하는 3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로 2023년 6월 4일부터 7일까지 예천 스타디움 일원에서 45개국 1,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포항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어제와 비슷했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조금 밑돌았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7도에서 9도까지 오르겠고요. 이번 주 지난주 수준의 한파는 아니지만 추운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대기는 건조한데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포항시가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운영에 따른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내년도 피해 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피해 보상 대상 지역은 포항 비행장과 인접한 남구 청림동과 동해면, 인덕동과 오천읍, 장기면과 북구 흥해읍 등 6곳인데요. 소음 대책 지역 내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사실이 있는 대상자 중 올해 피해 보상금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은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요. 내년 5월 31일까지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한 보상금 접수 결과 모두 4,034건 중 3,765건이 최종 확정됐는데요.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2달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대상자분들은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높은 3도, 습도는 90%입니다.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북동풍이 불면서 1에서 2.5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도와 독도, 동해바다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담은 독도로 39호가 발간됐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전문 잡지인 독도로는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이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번 호는 제주해녀와 독도라는 주제를 특별기획으로 실어 경북해녀와 제주해녀들의 교류 내용을 담고 있고요. 지난 8월 있었던 독도 원정물질 제주해녀 초청 70년 만에 울릉독도 재방문 행사 소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출향해녀의 울릉독도 원정물질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는 특별기고문 독도출어 해녀 이야기도 싣고 있습니다. 독도로는 독도재단 홈페이지와 K독도 홈페이지에서 이북 형태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직접 잡지를 받고 싶은 분은 매거진 독도로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화요일에는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PSO입니다. PSO가 뭔가요? 네, 한글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공익 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이라는 뜻인데요. 네.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철도와 지하철의 공익 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을 지원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네. 이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예산인데요. 네네. 문제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전액이 삭감됐다는 겁니다. 전액이요? 네, 규모가 3,900억 원 수준인데요. 원래는 7천억 원 정도로 지원을 예상했는데 이것마저도 절반으로 줄었다가 이것마저도 또 다시 삭감이 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이제 네.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원 예산 확보에 힘을 모았었는데 결국은 이게 무산된 거군요. 국회가 왜 전액 삭감했을까요? 예, 철도와 같은 공익 서비스는 국가가 손실을 보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는 코레일과 달리 지자체에서 주는 예산은 특정 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본다면서 거부해 왔습니다. 네. 여기에 재정 압박을 내세운 정부 논리가 더해지면서 무산이 된 건데요. 이미 이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엄청난 수준입니다. 2019년 한 해에만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에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6천억 원을 넘었고요. 네. 여기에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인 1958년생이 무임승차 대상에 포함되면서 손실액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하철 요금이 오를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현재 대구시의 버스 도시철도 탑승 요금은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2016년 12월에 1,100원에서 1,250원으로 올린 뒤 6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대구시가 2019년 확보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4년 4월 요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요금 조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네. 대구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요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용역을 내년 초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빠르면 내년 말쯤 인상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내년 말 2023년 말로 본다는 네.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내년 1월 1일부터 택시 요금 인상하지 네, 않아요? 바로 맞습니다. 이번 그죠? 네. 도시철도 또 버스 요금도 오르게 되면은 또 여파가 커질 듯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국비 확보입니다. 네, 일단은 국회가 2023년 예산안은 통과시켰는데
그러면은 대구 경북의 국비 확보 결과가 나왔나요? 네, 어떻습니까?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네. 예, 대구시는 내년도에 7조 8천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올해보다 7% 가까이 증가했고 투자 사업이 4조 정도 되는데 한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로봇, ABB,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의료 헬스케어 같은 미래 5대 첨단 산업에 투입된 예산이 눈에 띄었고요. 예. 산업 단지와 광역 교통망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에 1,576억 원이 배정이 됐고요.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사업 예산 220억 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네네네. ABB 사업이라는 건 뭔가요? 네,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네. 민선 8기 대구시의 핵심 알겠습니다. 경제 정책으로 꼽힙니다. 네. 경북은요 어떻습니까? 네, 경북도는 10조 9천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9.3% 늘어서 역대 최고 규모고요. 분야별로는 복지, SOS, 농림수산, SOC. 네, 네. 환경 순으로 좀 많았고요. 네. 문경, 상주, 김천선 연결철도 건설 기본계획 수립에 50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도권과 충청, 남부권을 잇는 신규 철도 교통망을 만들 계획이고요. 소형 모듈 원자로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 원자력 관련 예산도 대거 확보가 그렇군요. 됐습니다. 네, 포항에는 철강기업 특별 경영 안전 자금 1,126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네. 국비를 확보한 거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뭐 반기겠네요. 네, 대구 경북은 대체적으로 국비 확보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을 하고 있고요.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 사업에도 좀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네. 내년 국비 예산 확보에 TK 초선 의원 5명이 예결위 소속으로 힘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북성로 불고기 골목입니다. 불고기 골목도 이게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 취재진이 여러 차례 찾았는데요. 네. 찾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가게를 찾는 손님들마저도 이러다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수준이고요. 북성로 연탄 불고기 골목은 대구 시민들의 추억이 서린 곳입니다. 다만 이제 주변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겼고요. 주변에 또 구청의 무관심이 이제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하는 가게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예, 이 북성로 공구 골목의 발전과 함께 생겨난 이 연탄 불고기 골목은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장이 13곳 정도가 됐습니다. 네. 예, 주변 재개발로 아파트가 생기고 민원이 많아졌는데요. 이 중구청의 불법 포장마차 영업 정리 계획에 따라서 당시에 절반이 넘는 8개소가 2017년도에 문을 닫았고요. 그랬어요. 이후 허가를 얻어서 다시 영업을 한 곳도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영업 시간이 제한되자 현재는 6개소만 영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 중 한 곳도 다음 달에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일단 대구 오면은 많이 찾는 골목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주 상권도 활성화되고 좋았었는데 추억도 많이 남아 있고요. 네. 이곳에서 만난 시민들도 이 골목 침체가 참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불고기와 우동을 먹으러 자주 오던 곳이었고요. 아버지에 이어서 자식들까지 3대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공간인데요. 점점 그 규모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네. 젊은 층도 마찬가지인데요. 20대, 30대들도 어렸을 때부터 자주 찾던 곳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도 너무 적고 또 너무 조용해서 자주 찾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네, 상인들은 거리 침체 원인으로 무분별한 재개발과 구청의 무관심을 꼽고 있습니다. 네. 임대료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요. 네. 중구청도 현재로서는 골목 활성화와 관련된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연기나 소음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도 만만치가 않고요. 전문가들은 대구시와 중구청 등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좀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과 대조적으로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과 안지랑 곱창 골목은 굉장히 승승장구를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와 지난해 각각 대한민국 최우수 외식거리로 선정이 됐고요. 꾸준한 시설 개설과 그 스토리 발굴 등이 좀 벤치마킹이 여기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요. 다 같이 잘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야 경기 활성화 되니까 그죠.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수성못 주차장입니다. 네, 수성모 주차장 딱 얘기하시면 차 막히는 곳 이렇게 네. 생각하죠. 네, 주말이면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수성구청이 수성못 주변에 109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성못 북서편에 3,000제곱미터 규모의 사유지를 73억 원에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시설 조성에 나서는데 네. 최근에 또 12,4억 원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걸로 이제 시설을 조성할 건데요. 완공 시점은 내년 6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터를 그러니까 확보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공사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네. 예, 수성못은 진짜 행사도 정말 많이 열리고 맞습니다. 쉬러 가고 아이들하고 산책하러 가고 정말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거기 사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오는 차들 때문에 차댈 데 없다고 네, 고생이 많으시죠. 많습니다. 이게 주말이나 공휴일에 마찬가지로 계속 벌어지는 일인데요. 주로 많이 주차하는 곳이 두산동 주민센터고요. 또 북편의 무항로 갓길에 맞습니다. 노상 주차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요. 여기는 이제 거의 주차장으로 변신할 정도인데요. 이 주차장 조성으로 인한 이 파급 효과는 수성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드란 예술마을 조성 사업에도 미칠 전망인데요. 네. 드란 예술마을은 중동, 상동, 두산동 일대 저층 주거 지역에 문화예술적 교류 공간을 만드는 수성구의 네. 핵심 사업입니다. 네, 잘 되고 있던데요. 예,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맞아요. 이게 여기가 대규모 단독 주택지가 사업 대상지다 그러니까, 보니까 주차 공간이 늘 문제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거리가 가까우니까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 이용하시는 분들도 네. 지금 만드는 주차장 이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수성못에 공연장도 뭐 새롭게 만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앞서 국비 사업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월드 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 사업에 90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수성못에 2,000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수상 무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뭔가 있기는 하잖아요. 예, 나무로 된 데크 같은 맞습니다. 거, 그렇죠? 이거는 이제 노후화됐다고 판단하고 기존 무대는 철거하고요. 네. 물에 뜨는 좀 플로팅 방식의 수상 무대도 설치하고 또 특이한 거는 관람석까지 수상에 띄운다는 그래요? 네, 계획입니다. 네. 네, 수상 무대와 함께 이 스카이 브릿지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보도교가 설치되는데 길이 150m, 폭 3.5m의 다리를 여기에 만들겠다고 합니다. 수성못에다가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 뭐 정확한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수성못 북편 계단과 네. 드란로를 연결하는 형태가 좀 거대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 기대가 됩니다. 네.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죠? 네.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겠네요. 마지막 소식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BTS 벽화거리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네, 그 서구에 BTS 벽화거리가 있는데요. 네. 이 비산동에 조성된 지가 한 1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네. 네, 팬들의 도움으로 당시에 좀 어렵게 네, 방탄소년단 B입니다. 네. B에 이름을 걸고 관광 자원을 조성했는데 서구청이 법적인 문제를 염려해서 마음 놓고 홍보조차 못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벽화 거리가 있기는 있는 거죠? 예. 네. 1년 정도 됐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큽니까? 네, 이게 높이 2m, 길이 33m 규모로 굉장히 큰데요. 올해 5월 달에는 25m로 연장해서 총 길이가 58m에 달합니다. 그렇군요. 이 비가 비산동에 어린이집도 다녔다 그러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뭐가 좀 잘 연결이 돼서 되면 좋겠는데 이 소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취재해서 다음 시간 되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금융 불안 지수가 위기 단계까지 높아졌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오늘 어쨌든 경제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2년을 달군 금융 이슈들 정리해 볼게요.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제가 3월에 그 프로그램 맡았는데 그때부터 네. 해가지고 계속 뭐가 안 좋다. 맞아요. 경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뭐 미국 금리 환율 뭐 전쟁 이런 얘기 계속 했었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고 네, 좋은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올해는 금융공식이라는 진짜 모든 것이 깨지는 원년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올해 힘들었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7대 금융 이슈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2월 24일 일어난 러우 전쟁입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1년 가까이 10달 됐는데 네, 맞아요.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진짜 아무도 상상 못했지 싶어요.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죠? 전쟁 초기 전쟁도 예측을 못한 그러니까 것도 말입니다. 맞는데 네. 초기에는 러시아 일방적인
그 우세로 우세.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끌어오면서 전 세계 경제와 이렇게 타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또 에너지가 맞습니다.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안보와 불안정한 공급망을 야기하게 됐고요. 지금 유럽이 굉장히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이 또한 이런 이유가 되고 있고요. 이 전쟁 교착 상태가 또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 되게 네. 좀 어려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상황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네네. 전망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네, 두 번째는 뭐 당연히 인플레이션인데요. 예. 전쟁으로 촉발된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이슈로 21년도에는 마이너스였던 원유가 올해 초급등해서 에너지와 곡물 등이 공급망 흔들리면서 굉장히 급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수요 급증이 급격히 이렇게 이제 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또 추가적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소비자 물가 안정이 전 세계 공동의 목표가 될 만큼 물가 급등에 대한 부담이 컸던 22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도 그렇게까지 막 무슨 뭐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꽁충꽁충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경제가 그죠? 다 연결돼 가지고요. 이 세 번째 이슈가 미국의 이제 물가 급등으로 인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전 세계 주요 이렇게 관심사가 되었는 그럼요. 적이 전혀 없었죠. 그죠? 네. 그런 상황이고 유례 없는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지난 3월에 0%인 금리가 지금 12월 말 현재 4.5%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제로금리였던 미국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글로벌 금리 이제 국가들이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을 모두 가동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미국 금리나 이 환율에 이렇게까지 관심이 있었던 적이 네. 없었는데 4.5%나 되고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예. 자, 그럼 네 번째 이슈는요? 네, 네 번째가 이 킹달러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자산시장은 달러만 아유. 확보했으면 좋았을 만큼 독보적으로 상승하고요. 나머지 주식, 채권, 금, 부동산 같은 모든 투자 자산이 동시에 하락하는 그런 구간이 되었는데요. 이 킹달러, 자이언트 달러 현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자국금리를 못 올리는 그런 국가들이 있었는데 영국이나 일본 등 이런 국가들의 통화는 또 오히려 굉장히 하락하는 네. 구간이 왔어요. 그래서 글로벌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통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국면이 지난 11월까지 이렇게 이어졌는데 최근 달러의 독주가 조금 12월돼서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물가 안정과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에 따라서 23년도는 좀 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존재감이 이렇게 보여지다니 하고 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확실하게 컸습니다. 보여주는 그런 한 해가 되었죠.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충격파도 컸고요, 그죠? 네네. 다섯 번째가 이건가요? 네, 다섯 번째 이게 다 또 금융이 연결되다 보니까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뽑았는데요. 이게 22년 8월 16일이죠. 올해 8월 16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IRA라고 일명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서명하면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미국의 대기업의 최저 법인세 15%를 도입하고요. 이 재정 흑자를 통해서 시중에 돈을 흡수하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는 이러한 취지의 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후 변화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전기차 보급을 대대적으로 늘린다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보조금을 이제 주는 제도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중국과 국내 기업들이 배제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갖추기 전 바로 이제 앞으로 2년 이런 것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이제 경쟁력을 유지할지가 시급한 과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가 14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서 네. 많이 놀라기도 어려운 했는데 이 한해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이 또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죠? 네. 네, 나머지 두 이슈도 좀 봐주세요. 네, 여섯 번째가 레고랜드 말 돈맥경화입니다. 돈맥경화. 네네. 네네. 자금 시장을 혼돈으로 몰아넣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인데요. 이 채무 불이행 언급 사태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11월 기업 대출금리와 모든 조달금리가 급등하면서 자금 경색 시장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한 그 금융위원회나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시장 안정화 조치 50조 플러스 알파를 지원과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제 현재 진정 국면에 들어섰고요. 마지막으로 꼽았는 게 이제 가상 시장.
시장을 강타한 테라, 루나 사태입니다. 가상화폐 시장. 네, 가상화폐 뭐 테라, 루나 일주일 만에 거의 99.9%라면 그러면 거의 제로에 가깝게 그렇네요. 떨어졌는데요. 가상자산업계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은 사건이 되고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시장의 어쩐 규제 공백이 드러나면서 앞으로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나 또 제도화 이런 것들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2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에는 이슬람 사원과 센터 10곳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달서구는 5곳, 서구에 3곳, 달성군에 2곳이 있는데요. 그동안 주민들과의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구의 상황은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죠. 이슬람 사원 건축은 정당하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도 주민 반대는 더 거세진 모습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 나오셨고 윤가영 리포터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 북구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근처예요. 그렇게 보면 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 대현동입니다. 예. 여기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 처음 얘기 나온 게 한 2년 됐죠? 예, 2020년 9월 달에 북구청에 공사 인허가를 받았고 네. 그래서 2021년 2020년 10월경에 공사를 진행했는데 작년 이제 2월 16일이죠. 공사한 지 한 2달여 만에. 예, 그죠? 2달여 만에 공사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서명이 북구청에 제출됐는데 네. 당일날 공사 중지 행정명령이 내려졌거든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공사가 제대로 이제 안 되다가 올해 8월부터 다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도 공사는 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지난주에 그 대구 이슬람 사원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국제연합에다 예. 긴급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예. 그 청원서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그 주민들이 뭐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그 반대를 하는 방식이 대단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혐오 차별적인 저희는 뭐 혐오 범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돼지머리를 갖다 놓는 게 어디다 갖다 놔요? 사원공사장 입구와 그리고 무슬림 유학생들이 임시로 쓰고 있는 그 기도처 네. 입구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 입구에다가 돼지머리를 지난 10월 달부터 피가 나고 이런 걸로요? 예, 갖다 놓고 그리고 지금 3마리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돼지 바베큐를 왜 그 전문 업체가 불러가지고 통돼지 바베큐를 그 자리에서 드시는 행위가 유엔에서는 그것이 심각한 종교적 인종적 차별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북구청에 지난 10월 달부터 돼지머리를 갖다 놓으니 이거 자체가 사실은 혐오 범죄라고 해서 네. 북구청이 이 폐기를 시켜줄 것을 요청을 드리면 네. 아마 이걸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들이 이제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있거든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기초단체장이 이 폐기물을 폐기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규율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돼지머리가 갖다 놓은 지 한 달 넘었어요. 지금 2달이 넘었는데 한 달 넘어갈 시점에 냄새도 나고 벌레도 꼬이고 하니까 저희들 폐기할 것을 공문을 요청하니까 북구청에서 이것은 폐기물을 볼 수 없다고 답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반대하는 물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북구청은 이거는 폐기물이 아니고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을 볼 수 없다라는 답신을 받았어요. 말도 안 저희들 보기에는 너무 비상식적인데 그래서 도저히 이 북구청에서는 이 폐기를 할 의사가 없다라는 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유엔에 진정이 그랬군요. 됐습니다. 윤가영 리포터는 이번에 그 현장에서 취재를 많이 하셨어요. 네. 어제도 또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골목길을 따라 들어간 이 현장 입구 오른쪽에는 새로운 공사가 시작되려는 듯 철근이 세워져 있었고요. 네. 현장 입구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돼지머리 3개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현수막 중간중간에는 돼지의 발도 걸려져 있었는데요. 길을 오가는 주민들과 또 유학생들이 마주칠 수밖에 없는 작은 골목인데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졌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대구에 이슬람 사원을 처음 짓는 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 예. 근데 이제 여기 대연동인 등에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 다 있겠네요. 다른 곳에 이렇게 있고 하니까 유학생들이 있어서 아니, 짓는 거. 그 유학생들은 하루에 그 무슬림들 5번 절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북대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북구청의 공사 중지 행정명령이 일단 위법하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예, 그게 9월이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도 아직 공사를 그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되다 안 되다 이런 과정이 하다 못하다 반복되고 이렇게. 왜냐하면 주민들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하니까 공사 그 현장 노동자들이 좀 뭐 부담스럽고 일하시는 하니까 분들이, 네네. 예, 그만두시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가영 리포터가 주민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네, 일단 제가 취재를 하러 나왔다고 하니까 많은 주민분들이 나와서 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중에 피해가 크다는 한 집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이 집 주인분은 북구청이 허가를 내준 것도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지만 짓는다 하더라도 이 인접 건물과 거리를 조금은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이 집과 좀 밀접하게 닿아 있었고 창문이 굉장히 크게 나 있는 방향에 집주인 할머니께서는 공사로 인해서 부엌에 물이 새고 또 일조권을 침해받고 있는 등의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네. 이슬람 사원 반대 주민 비대위 부위원장 김정혜 씨도 제가 만나봤는데요. 여전히 현장에 있는 돼지 머리와 또 바비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게 참 의문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언제부턴가 이 한국의 전통 문화가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대야 되고 그리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지금 이 한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당연한 한국의 문화 아닌가요? 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위치. 이 주거 밀집 지역 한가운데 정식적인 도로가 없는 이 위치에 다중시설이 들어서는 거는 한국의 문화와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 반대 이유는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 전에 인터뷰 보면 무슬림들이 주민들과 잘 지냈다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잘 지냈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반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6, 7년간 겪어본 결과 이제 이슬람 사원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는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반대를 거세게 지금 2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잘 지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로 잘 지냈다는 것일까요?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야 할 사람들과의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유엔에다가 진정서를 냈다고 그러면 그 무슬림들이 유엔 사람들하고 살 건가요? 이제 지금이라도 정말 위치를 이전만 한다면 또 그전과 같이 이 외국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있는 여기가 아니어야 한다는가요? 반대 이유가? 예. 그러니까 뭐 일반 주택하고 인접한 거는 분명한데
그 옆에 보시면 한 30m 옆에 교회가 있어요. 네. 교회가 있는데 원래 그 공간이 무슬림이 7, 8년 동안 사용했던 기도처를 확대한 거거든요. 새로 지은 게 아니고 있던 곳에다가 확대한 네네. 거죠. 그 터에다가 네. 딱 그 일반 부지를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했다시피 공사 과정 속에서 뭐 물이 새거나 갈라지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게 보상을 조치를 해드리는 해드려야죠. 네. 근데 이게 반대하는 이유가 냄새 난다, 소음 난다, 재산성의 손실이 예상된다라는 거거든요. 냄새라는 건 뭘 말씀? 그러니까 뭐 무슬림들이 음식을 먹으면 냄새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소음도 전혀 안 나지만 난다거나 냄새 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문제죠. 것인데. 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근데 무슬림 사원에 들어서면 땅값이 떨어진다. 이게 저는 논리적으로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근본적인 자기 이해 때문에 반대하는 명분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또 님비 현상이기도 한데 상당히 안타깝고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무슬림사 무조건 이전만 요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로서 참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법원에서 공사를 계속 해라라고 판결이 나서 예.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좀 괜찮아지나 보다 순조롭게 뭐가 되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오히려 더 악화됐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돼지 바베큐를 하는 것은 사실은 무슬림 종교에 따르면 이게 대단히 피해야 될 음식.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런 거잖아요. 무슬림 종교적인. 율법에서 안 네네. 먹고 그런데 그거를 매일 마주쳐야 될 무슬림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경북대학에 한 170명 정도 무슬림 유학생이 계신데 전부 다 이제 공대 중심으로 석박사급들이에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 글로벌 국가 OECD 10위 나라고 하는데 그런데 혐오적인 게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이기도 한데 근데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북구청이에요. 제가 금방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북구청에서 공사를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날 바로 공사 중지 명령을 했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따르면 공사 중지 행정 명령이라는 것은 인허가 과정 속에서 신고대로 공사가 안 됐거나 아니면 이 공사가 문제가 됐거나 이런 직접적인 건축법에 따라서 공사 중지 행정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사실은 당일날 아까 말씀드렸던 냄새 나고 소음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재산상의 손실도 우려될 수도 있다. 이 그 법적 근거도 없이 그렇게 구청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런 그것 때문에 공사 중지 행정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인허가가 잘못된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어떤 우려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공사 중지 행정 명령을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면 되겠구나. 북구청도 우리 편 들어주는데 우리가 행동을 하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공공기관에 넣어줬고 지금까지도 북구청에서는 반대하는 주민 편에 서서 일방적인 행정을 좀 하고 있다고 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윤가영 리포터가 북구청에도 가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북구청 관계자를 만나봤는데요. 꽤나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또 설득을 해서야 인터뷰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북구청 담당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법적으로는 이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누구든지 행정청에 신청을 하면은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거든요. 일종의 법률 용어로 기속행위 이런 말 쓰는데 이제 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했는 거고 이제 민원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조정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 이제 상호간에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조정이나 중재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4차례 이제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당사자 간에 이제 민원 조정 회의도 했고 또 이제 3차례 이제 갈등 관리 쪽에 이제 외부 전문가 또 위촉해서 컨설팅 조정 회의 이런 것도 하고 경북대 측에 2차례 이제 무슬림 유학생들 이제 기도처 마련해달라고 이제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양측 간 이제 갈등 조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지금 양측 모두가 이제 너무 상반된 입장이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중재 테이블에 양쪽 다 이제 같이 이제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테이블을 그렇게 못 만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비대위 쪽에는 일단 뭐 이제 이전을 해달라라는 이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제 장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물색을 하고 있거든요. 알아보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이전 대체 부지가 있다면 또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그것도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너무 갈수록 너무 대립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왜 이러는 거지라는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간과하고 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동안 지역 시민단체들이 북구청에 계속 중재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촉구도 많이 하셨고. 근데 이 그 돼지머리, 이건 왜 처리가 안 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폐기물 관리법 이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럼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올 2월달에 북구청장께서 대연동 주민을 만나는 그 주민 만남에 그 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청장이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데 네네. 당시에 또 어떤 말씀하시냐면 대연동 주민이 이슬람 유학생에 비해서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말씀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근거를 대는 것이 왜 이슬람 경북대 유학생들은 200m 내에서 사원을 지어야 되느냐. 우리는 차를 타고 1시간 반 거리에 절을 가지 않느냐.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아니 종교적 사항이 틀린데 무슬림 유학생 하루에 5번씩 절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걸 가지고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주민들을 저는 호도하고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이 공공기관에서 법과 원칙에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도 있는데 행정을 펼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민의 편을 드니까 오히려 구청에서 혐오차별을 할 수 있게끔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그런 행복을 행정을 하니까 주민들이 아까 뭐 대지문에 갖다 놓고 하는 것들에서 전혀 꺼림거 없고 그 개입을 좀 요청을 계속 하셨.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화의 자리를 구청과 대구시나 그리고 시민단체나 당사자들, 뭐 이슬람 여학생들과 반대하는 주민측이 오자가 만나서 논의를 하자라고 몇 차례 제안을 했었는데 시민단체에서 제안을 했는데 이런 지하에 좀 거절을 몇 차례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하는 것이 이제 당사자와 북구청과 대화의 자리를 가지는데 이것도 이제 뭐 이슬람 여학생 변호사와 같이 하니까 변호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뭐 그렇게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자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자리를 두세 차례 가졌고 두세 차례 정도. 네. 그때는 어떤 얘기가 오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제 설정 그리고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무슬림 여학생이니까 그러니까 통역자를 뭐 이렇게 구하는 문제 뭐 이런 실무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의 이전만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있고 하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지어라.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고 오히려 구청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는 거죠. 설득의 과정이 없었다. 설득의 과정이라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갈등을 관리하는 누군가라든가 그죠? 그런 분들이 혹시 와서 뭐 이렇게 도와주고 하신 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갈등 관리 전문가가 오는 것도 사실 좀 탐탁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무슬림과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절하겠다는 건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북구청과 무슬림 유학생 갈등이라고 보는 거예요. 북구청이 처음부터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던 근본적인 원인인데 주민과 무슬림 유학생의 갈등을 호도시키고 있는 뭐 북구청 책임에 속 빠지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죠. 당사자끼리 해결해 보라는 얘기인데 북구청이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하고 어떻게 설득하고 행정을 이렇게 할 거라는 공동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빠져놓고 당사자끼리 논의를 해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좀 갈등해 전문가가 이제 투입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 네.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갈등 전문가가 지금 오기는 왔습니까? 예, 두세 차례 왔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논의 주제를 어떻게 놓을지 이런 거 실무적인 논의를 하다가 이제 끝난 거죠. 예.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예. 이렇게 갑니다. 이게 사실은 대구라는 도시 이미지에도 아유, 상처를 많이. 대구뿐만 아니라 이게 뉴욕타임즈하고 BBC까지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국가적인 이미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정파를 많겠지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25억이 넘는 인구가 믿고 있는 종교인데 무슬림에서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있는 게 BBC나 뭐 뉴욕타임즈에 보도가 되면 한국의 어떤 국가 경쟁이든 이미지든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좋지 않은 선례로 비춰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외국의 언론, 해외 언론에서 보도 얘기하셨는데 보도가 됐어요? 예. 직접 오기 취재를 하고 뉴욕타임즈, BBC에 직접 와가지고 취재를 했습니다. 예. 네. 풀어야 되는데. 예. 풀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전을 전제로 한 여기서 옮기는 거 아니면 얘기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하시나요? 예, 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온 것도 사실은 계속 주민들이 좀 법원에 원래는 북구청과 주민과의 어떤 그 재판이었는데 북구청에서 주민들이 관여자라고 해서 법적 주체로 이렇게 세워준 거죠. 그래서 뭐 대법원 판결조차도 승복을 하지 않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구 시민들의 이야기도 궁금한데 가영 씨가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죠. 만나보셨습니까? 네, 만나봤습니다. 워낙에 뉴스에서 크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지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없었는데요. 네. 시민들의 생각도 참 많이 엇갈렸습니다. 이 이슬람 사원이 주택가에 들어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유엔 청원회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에 국제적으로 이야기가 커져 안타깝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대구 참여연대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그것이 헌법적인 그 권리로 보장된 나라잖아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 공사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모두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타당성이 있다면은 그거는 그것대로 행정기관이 해소해주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굳이 이런 좁은 골목에 지을 이유가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적인 문제나 뭐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서 왜 하필 주민들 그리고 주택가에 들어와서 사원을 꼭 거기 지어야만 했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분명히 평화적인 해결 방법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년 가까이 살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 더 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종교 활동하고 나면은 유학 왔으니까 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평생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지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시 그러면은 막말 우리가 피해를 입고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루에 100명만 오겠어요? 라마단 기간에 300~400명이 모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좁은 주택 골목 안에. 별 크게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보기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생각해 보면 자기 집 앞에 그런 게 나오면 좀 그렇지 않을까. 일단은 북구청이나 대구시에서 좀 시민들한테 원활하게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구에도 몇 군데가 있고요. 예, 다른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수십 군데 있죠. 그렇죠? 전국에. 네. 근데 이렇게 갈등이 커진 사례는 거의 유일한 사례인데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울산교육청 사례를 좀 많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초에 아프간 난민들이 한 300~400명 들어오셨잖아요. 그중에 일부 아프간 난민 중에서 현대중공업에
입사를 한 20몇 분이 하셨는데 네. 거기 좀 가족들이 같이 이게 내려오셨거든요. 네. 울산에. 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했는데 올 3월 달에 들어오니까 그때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프간 난민들하고 우리 초등학생, 중학교 학생들이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울산교육청이 중재에 노력해서 지금 현재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청이 중재를 했다. 예. 북구청의 중재가 필요하다. 그렇죠. 공공기관이 어떤 태도에 따라 주민들의 태도가 좀 많이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영 씨도 이번에 좀 집중적으로 취재하면서 생각이 많아졌겠습니다. 네, 저희도 두 측의 입장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물론 이 두 분의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대구시나 북구청이 너무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좀 최대한 개입을 해서 중재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네.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죠?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 예, 쉽지 않은 문제고 어쨌든 사원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해보는 노력을 다시 한번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청의 노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중요한 얘기 해주러 나와주셔가지고 추운데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영 씨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와 윤가영 리포터 두 분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로 갑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동청로 방촌역에서 방촌시장 방향 방촌시장 앞 유턴 차로에 승용차 고장으로 정차 중입니다. 이 여파로 뒤로 정체 심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경대교 지하차도 일대 서행하고 있습니다. 달구벌대로 내당역 내거리에서 두류 내거리 방향 내당역 내거리 100m 지난 지점 2차로에 도로 보수 공사 중입니다. 내당역 내거리 쪽 지나신다면 2차로 피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김천 나들목에서 외관 나들목까지 소통 원활하고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은 칠곡 나들목부터 다부 나들목 지나서 군위 분기점까지 시원하게 이동합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 금호분기점에서 성서 나들목까지 막힘없이 지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중단했던 신천 스케이트장을 3년 만에 다시 해야 신천 둔치 대봉기 하류에 있는 생활체육광장이고요. 오늘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운영한답니다.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저녁 8시까지 운영한대요. 겨울 놀이터가 돌아와서 많이들 반가워하실 텐데 안전수칙 잘 지키시고요.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27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